자, 처음 제목 그 도형 그리고 하는 거 빼놓고 두 번째부터는 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을 가지고 5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에 나와 있는 목차, 그리고 그 목차 밑에 4가지 제목이 나와 있는 걸 보고 3, 4번째, 5, 6번째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 마스터를 작업할 건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빨간색 글자가 들어가고요. 제목이 들어가는 글자 주변에 도형이 2개가 겹쳐 있는데 5개 슬라이드의 제목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번을 작업하지 말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한 번에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이때 커다란 마스터 그림이 하나 보이고 자그마한 마스터 그림들이 보이는데, 커다란 마스터, 즉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모 마스터에다가 조건을 걸어주면은, 형식을 걸어주면 자녀들한테는 유전 인자에 의해서 승계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 글자를 이렇게 늘리시면 안 돼요. 늘리시면 안 돼요. 얘를 그대로 끌고 왼쪽 벽에다 붙이세요. 늘리는 게 아니라 얘를 왼쪽 벽에다 갖다 붙이시고 오른쪽 끝에 것만 늘리시면 돼요. 오른쪽 끝에 것만. 사실은 안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올리시만 해도 돼요. 올리기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올리다가 삐딱하니 옆으로 가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일 왼쪽 위에다 붙이고 오른쪽으로 늘리면 이 글자가 정중앙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교재 보니까는 빨간색 도둠 4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 메뉴 탭에 가서 도둠 40포인트 빨간색, 그러면 부모 마스터에 있는 제목 글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칠드런 마스터들, 자녀들 마스터는 다 빨간색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꾸미셨죠? 여기다 목차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도형이 2개가 들어가는데,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뒤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 그룹에 있는 요거 같아요. 요거 모서리가 잘려나간 도형,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도형. 이 도형을 그려가지고 좌우를 바꾸시면 되죠. 좌우를 바꾸면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가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걔를 거기다 붙이시고 크기를 늘리세요. 이 책에는 녹색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녹색인지 노랑인지 몰라요. 그 다음 그 앞에 육각형 도형이 나와 있는데, 도형에 가보시면 기본 도형 중에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근데 육각형이 회전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 회전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마우스로 돌리면 자기 멋대로 돌아가요. 자기 멋대로 돌아가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돌리면 15도 각도씩 돌아가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조절을 하면 15도 각도씩 돌아가고요. 그게 잘 안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전해 가서 오른쪽 90도 회전하면 그냥 바로 탁 돌아가죠. 아까 좌우 대칭 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 붙이는데 색깔이 동일하잖아요. 색깔 동일하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혹 이제 혼동 되실까봐 노란색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왜 굳이 노란색이냐? 여기 들어가는 글자 색깔이 빨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노랑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동일한 색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면 우리 책처럼 그렇게 문제처럼 나오는데, 글자는 안 보이죠. 글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맨 뒤로 보내라 그러면 맨 뒤로 가긴 갑니다. 그럼 글자가 앞으로 오겠죠. 근데 이 글자가 앞에 오던 얘가 뒤에 오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마스터 밖으로 빠져나가면 글자는 보이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글자를 못 꾸몄으면 이 도형을 드래그해서 빼내고 나서 이 글자 색깔 글꼴 바꿔주시고 나서 다시 도형을 위에다가 가리면 되니까, 그러면 꾸며졌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의 제목은 도둠 40포인트 빨강이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 2개, 모양새는 같게만 해주면 되고 색깔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하나 꾸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로고 왼쪽 밑에 보면 ABC 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삽입해 가서 그립 로고 1번, 얘를 또 더블 클릭을 하겠죠. 근데 간혹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는 거고요. 그림을 가져올 때는 삽입에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데 시험장에 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파일에 가서 열기라는 명령을 건들 일이 없다. 자, 그림을 가져오면은 아까 열렸던 그림 폴더 그대로 열릴 테니까 그림을 가져오시고, 이때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 부분에다가 찍어주면은 회색이 되고, 이때 이거를 작게 줄여가지고 왼쪽 밑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왼쪽 밑에 그림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 머리글 바닥글, 아래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라 그래요. 위에는 머릿말, 아래는 꼬릿말인데 파워포인트는요 머릿말 꼬릿말, 즉 머리글 바닥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바닥글, 바닥 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위로 올리면 걔가 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아래 바닥글이라고 써있는 애가 있잖아. 얘를 끌어다가 위로 올리면 걔가 머리글이 되는 거라서 머리글 바닥글이 통으로 움직여요. 이때 오른쪽 밑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기는 있지만 자리만 있는 거지 활성화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슬라이드 번호를 눌러주시면 거기 부분이 까맣게 변할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에서. 그러면 이제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가 요 자리에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간혹 시험에 이 슬라이드 번호가 중간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다가 어디에다가 모두 적용 누르고 이 바닥글 위치를 빼버리고 이 슬라이드 번호 중간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딱 돼요. 어디가 있어? 홈에 가면 가운데 정렬하잖아. 이렇게. 그럼 가운데 이제 슬라이드 번호 가운데 오는 거야. 얘를 여기다 나타나게 하래.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단지 우리는 그냥 오른쪽에 있었던 것 뿐이었으니까 굳이 그걸 건들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러니까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 밑에다가 지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위치만 바꿔주면 위치는 바꿔지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면 안 되죠. 첫 번째 화면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야. 요거만 꼭 체크해 주십사. 다른 거는 우리 시험에서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두 적용. 그러면 제목의 글자 색깔 바꾸고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도형 넣고 로고 집어넣고 슬라이드 번호 넣어준 거 다 해결 본 거예요. 그런데 기쁜 나머지 여기에다가 글자를 디립다 써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이제 빠져나가시만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가 여섯 번째 슬라이드까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아, 1번이 보기 싫죠. 1번 얘는 여기 로고도 나타나면 안되고 도형도 나타나면 안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셔서 미안하지만 배경 그래픽을 숨길 거예요 라고 하면 마스터에서 세팅한 애들이 사라져요. 얘를 숨기게 하면. 그리고 닫으면 돼요. 모두 적용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이제 1번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모양이지만 일단은 마스터 작업은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는 라인 박스가 보일 겁니다. 얘가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도형을 그려서 글자를 쓸 거니까 얘는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박스는 지우세요. 보기 싫으니까.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박스가 있잖아요. 얘는 지워버리세요. 그럼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거예요. 아까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개 왼쪽에 또 1, 2, 3, 4 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먼저 우울증이라는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위 거기가 모서리가 잘려 있어요. 그럼 삽입 도형에 가면 사각형 중에 오른쪽 위가 잘린 게 이게 하나 있고요. 왼쪽은 이상 없고 오른쪽만 잘린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오른쪽 위랑 아래쪽이 잘린 애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 중에 보면은 오른쪽은 잘리고 왼쪽은 둥글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이건 얘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 번호가 하나 들어가겠죠. 번호 도형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리잖아. 여기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럼 여기 모서리 동그란 거 가릴 거 아닙니까? 얘도 여기다 도형이 들어가면 가리니까 오른쪽만 잘린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그냥 저는 처음에 있는 거 뭐 어떤 거라도 이제 하나 그려놓고 하는데요. 주의사항, 만약에 얘가 아래쪽에 잘렸다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안 돼요. 얘를 뒤집으면 글자도 뒤집어집니다. 도형을 뒤집으면 글자도 뒤집어져요. 그런데 옆으로 돌리면 글자는 살아있어요. 좌우로 회전하면 글자가 살아있는데 상하로 뒤집으면 글자가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도형의 크기가 목차라는 글자가 써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중간이고, 얘가 중간이고, 중간을 넘어가지 않고 중간 왼쪽에 살짝 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얼마큼 가 있냐면은 아마도 한 3분의 2 되는 지점,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이 도형의 글자가, 이 도형의 크기가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목차란 글자가 써있는 이 오른쪽에 중간을 살짝 넘어가지 않았고, 왼쪽은 중간을 넘어갔어요. 대략 위치가 맞춰주셔야 좋아요. 그리고 높이도 너무 높으면 4개를 못 그리겠죠.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차라는 이 글자가 있는 제목 도형하고 이 목차 도형하고 거리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척 한 번에 안 돼요. 저는 오래 해봤으니까 대략 이 정도 크면 밑에 2개, 3개, 4개가 나오겠다 하고 눈대중이 잡히지만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자로 재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대략.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번 하고 떠 있잖아요.
1번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도형은 뭐죠? 요거 같은데 요거 기본 도형에 가면 사다리꼴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사다리꼴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크기가 얼마나 크기인지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도형하고 이 도형 있잖아요. 제목 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목차 도형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회전을 시킬 겁니다. 회전.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짙은 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얘를 빨강으로 해도 되고 노랑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빨강으로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 짙은 색으로 안 하는 이유는 1, 2, 3, 4번이 안 보일까봐 그래. 그래서 보통 노랑을 많이 써요. 그럼 얘도 우울증이나 글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밝은 색을 하세요. 뭐 회색을 하던 뭐 이런 걸 하던 상관없습니다.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색인지 구별 못해요. 절대로. 지금은 컬러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써도 상관없어요. 감점 요요가 아니고 이 색깔로 굳이 맞추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건데, 자, 숫자를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1 하고 쓰면 하얀색으로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하얀색의 글자가 들어가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글자 색깔이. 글자 색깔은 뭐로 바꿔야 돼요? 깜장으로 바꿔야 되겠지. 글자 색깔은 뭐로 하래요? 저기 써 있어요. 굴림 24포인트 깜장, 굴림 24포인트 깜장 하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1, 2, 3, 4도 굴림 24포인트 깜장 하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 지시사항에. 그렇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에는 숫자를 쓰면 글자가 돌아가잖아요. 보세요. 굴림 24포인트 깜장 해도 숫자가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 있지 안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죠? 그럼 여기다 글자 쓴 게 아니다. 여기다 글자 쓴 게 아니다. 글자도 회전돼 있으면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근데 글자는 회전돼 있지 않으면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 도형에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밖에다 클릭해야 돼요. 그리고 1 텍스트 상자를 쓸 때 이렇게 드래그하고 쓰지 마시고 그냥 클릭 딸깍 하면 거기 막 커서 깜빡거리거든요. 그때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굴림 24포인트 깜장으로 표시해주고 얘를 요 위에다가 뜨하니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다 글자를 딱 쓰면 최초 흰색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흰색이 들어가니까 얘를 검정으로 바꾸라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다 글자를 써보니까 글자도 도형에 맞춰서 회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글자는 회전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글자를 지우시고 여기 밖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요. 밖에다 클릭하세요. 그럼 커서만 껌뻑거리지 않습니까? 숫자 1 쓰시고 얘를 블럭을 씌워가지고 굴림 24포인트 검정으로 하시고 얘를 그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똑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도형은 회전됐고 글자는 정위치에 있는 세 가지 세트로 만드는 거지. 세 가지 세트.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올가미 씌워가지고 여기서 올가미 씌우려고 그러면 얘가 걸리그적거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걸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 밖에서 드래그 하세요.
그 세 가지가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우리 했던 대로 컨트롤 복사, 쉬프트 똑바로 얘를 드래그 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3개가 아니라 4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한번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가고 요 간격을 맞춰서 잘 따라서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형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밑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2 고치고 3 고치고 4 고치고 나머지 또 쓰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목 쓰는 게 2번 쓰는 거죠. 목차마다 한 번씩 써야 되고 처음에 이 목차 도형에다가 또 써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도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완성한 후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간격을 잘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게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얘를 이렇게 너무 간격을 또 붙이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맞춰가지고 간격을 기본적으로 잘 맞춰보세요.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추면 얘가 잘 맞을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글자들은 여러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장 긴 글자를 먼저 쓰시는 게 수월해요. 아래 한글에서 우리 긴 글자 쓰는 연습 했었잖아요. 자, 글자는 제가 생략하고요.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니다. 순서가 틀렸다. 전체 구성 마스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목차 슬라이드에 도형을 가지고 굴림 24포인트 검정으로 4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네. 여기 글자를 고치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 추이.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몇 번째 슬라이드? 5번째 슬라이드 이쪽으로 획 넘어가게끔 하래요. 그럼 하이퍼링크죠. 하이퍼링크인데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으로 갈 거라면 하이퍼링크에서 인터넷 주소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문서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넘기려고 그러면 책갈피를 미리 세팅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슬라이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5번 슬라이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이퍼링크를 걸게요. 자, 글자를 땅땅땅 트리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를 블럭 잡아도 되고 땅땅땅 해도 블럭이 다 잡혀요. 글자 안에다 놓고 잘못하다가 들어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렇게 I자일 때 드래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글자에다 놓고 하나 둘 셋 그러면 블럭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삽입 하이퍼링크 어디 갔어? 하이퍼링크 땅땅땅 블럭 잡고 삽입 메뉴에 가서 하이퍼링크.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내가 얘를 클릭하면, 이 글자를 클릭하면 어느 문서가 열리게 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 글자를 클릭하면 어느 인터넷 창으로 가라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현재 문서. 여기 있네. 5번 이리로 가라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오른쪽에는 책갈피를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책갈피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 현재 문서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6개 슬라이드 만드는 거, 그 중에 몇 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가면 되죠. 확인 끝. 근데 백날 눌러보세요. 가나? 현재는 안 가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트리플 클릭해서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에 가서 어느 슬라이드 가라 하게끔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밑줄이 쳐지고 색깔이 변해요. 변하는데, 얘를 실행하는 방법은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뭐 처음부터. 원래는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누르시면 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 몇 퍼센트 해서 화면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 밑에 거기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라는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셔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꼭 여기 와서 이거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요. 아는 사람은 밑에 있는 거 누르고요. 더 잘하는 사람은 F5번 키 눌러요. F5번 키가 슬라이드 쇼 명령이거든요. 초보자들은 여기 와요. 슬라이드 쇼에 와서 처음부터 이걸 눌러요.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 뭐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때 클릭하면 다음 차로 넘어가요. 클릭하면 다음 차로 넘어가고요. 휠을 내리던 올리던 하면 바뀌어요. 요 휠 요거 굴리는 거. 근데 모르고 휙 넘어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다 거꾸로 갈 때는 백스페이스 얘를 누르면 또 거꾸로 갑니다. 자, 이때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제 여기다 갖다 대보세요. 손가락으로 변하지. 이제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5번째 슬라이드로 껑충 뛰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클릭하면 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요. 어디 가야 된다? 슬라이드 쇼 화면에 들어가야만이 여기서 클릭했을 때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점프해서 간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하나 해결됐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돈다발 그림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삽입, 그림, 돈다발이 여기 있네요. 그림 5번에. 그림 5번에. 상단에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저 상단에 자르기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나타나요. 아래앵글처럼 자를 수가 있죠. 다 잘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다 놓으면 틀려요? 아래쯤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그럼 성공. 자르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자르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각을 조절해주면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건 잘렸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대략 위치를 맞춰서 배치만 해 놓으시면 끝. 우리 책 36쪽에 보시면은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글자 색깔을 어떻게, 글꼴의 크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림을 잘라서 가져올 거고, 대신에 크기는 내가 알아서. 한글에서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파워포인트는 내 마음대로 대략 요 정도 위치. 얘를 주책맞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 감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략. 자, 교재 볼게요. 38쪽에 보시면
38쪽에 하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2번이에요. 2번 제일 위에 있는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고 거기다 도형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그렇죠? 글자 색깔을 안 건드렸어요. 먼저 도형부터 그렸어요. 근데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의 크기가 글자 들어간 크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먼저 저는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크기에 맞춰서 글자 박스에 맞춰서 도형도 그린 것 뿐이고요.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를 먼저 빨간색을 서리한 것 뿐이지.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색깔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대신에 빨간색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 도형 색깔을 빨갛게 하면 또 글자가 안 보일까봐 대략 반대 색깔 노랑을 칠해버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ABC 주식회사는 로고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투명한 색 설정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했네요. 마스터에 가서 특이하게 뭐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아들, 첫째 부모 마스터에서 다 꾸며놓고 나서 첫째에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배경을 숨기라고 명령을 걸었어요. 요렇게 여기다 해도 숨겨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 빠져나가서 첫째한테 가서 배경 서식에 가서 얘를 숨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책도 좋고 제 설명도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거고, 그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 번호 아까 넣어주는 거, 제목에는 빼주는 거, 45쪽 꼭대기에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슬라이드 번호를 분명히 내가 제목 슬라이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 슬라이드를 꼭 제목 슬라이드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목 및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시 제목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문제가 여기 슬라이드 번호 간혹 나타나기도 해요. 잘못하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끌 바닥글에 가서 빼주고, 다 빼주고, 그럼 슬라이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다시 체크해주고, 이렇게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사라지고. 근데 우리 슬라이드 번호 넣어주는 거는 어디서 했었어요? 마스터에서 여기에서 바닥글 머리글 했었잖아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얘는 빠져나가서 밖에 화면에 가서 하셔도 되고, 마스터에서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마스터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5쪽에 뭐 제목 입력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도형 그리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도형 그리고 색깔 대략 맞춰주시고, 색깔은 아무 도형이나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글자가 보이게 하려니까 뒤에 있는 도형이 약간 밝은 도형을 그려줘야 편하겠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번호 도형, 번호 도형 하나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 번호 도형이 회전되다 보니까 글자가 회전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글자를 별도로 써서 갖다 옮겨야 되고, 글자도 돌아갔다 그러면 그냥 그 도형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되고. 그래서 48쪽 7번 그림 보시면 거기다가 1 클릭하고 나서 48페이지 아래 그림에 보시면 글꼴 크기 만들고 나서 걔를 안에다 쑥 밀어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49쪽에 가서 얘들 첫 번째 나와 있는 얘들 있잖아요. 3개. 이 3개를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때 대략 간격 맞춰가면서 연습하시면 잘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간격 맞추는 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 그러면 한 5-6번 연습하시면 잘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퍼링크는 땅땅땅 해가지고 블록 설정하고 나서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 걸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 책에도 그렇게 설명 똑같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가져오는 거는 삽입에 가서 그림 가져와서 자르는 거. 자르기.
그러니까 52쪽에 있는 그림처럼 잘라진 결과가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ESC 눌러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도 되고, 그래서 위치를 아래 방향으로 쓱 내려놓으면 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합격해요. 얘가 40점, 얘가 50점, 얘가 40점인가? 얘가 40점. 또 슬라이드 마스터가 얼마죠? 50점? 60점? 그러면 40점에 슬라이드 마스터 60점, 그다음 요거 40점, 그리고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 50점이구나. 그러니까는 전체 200점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틀리지 않으면 자격증 C등급을 발급받아요. 근데 이제 남들 A등급 받는데 나 C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지. 올리는 방법이지. 페이지 넘겨서 55쪽 보세요. 55쪽. 55쪽에 보시면은 위에 거 스마트폰이랑 하고 위에는 약간 노란색에 있는 도형번호, 문제번호 있잖아. 1, 2, 3, 4는 회전돼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그린 IT란 얘는 1, 2, 3, 4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똑바로 돼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1, 2, 3, 4는 도형에다 글자를 써서 회전했다는 뜻이고, 아래 거는 도형은 회전시키고 글자는 따로 써서 붙인 거고, 우리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해결돼요. 예? 세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여기. 여기는 살짝 크기를 높여주세요. 크기를 살짝 높여주세요. 혹시 안 높여도 되는데 높일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따 0 안 되면 높이면 돼요. 아래도 살짝 내려서 높이를 낮춰줘도 돼요. 굳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텐데 그럴 일도 발생하고, 여기다가요 영어 문장하고 우리말 문장하고 다 입력하세요. 그냥 쓰세요. 이 책의 해설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쓰세요. 여기 영어가 이렇게 한 박스가 나오고 우리말이 한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말을 하나, 영어를 먼저 쓰던 우리말을 먼저 하나 써요. 그래서 얘를 꾸며요. 그리고 하나를 복사합니다. 그럼 똑같은 박스가 두 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한번 잠깐 볼게요. 58페이지 보시면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본문 만들어 가지고 또 꾸미고, 그렇게 해서 우리말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한 박스를 잘 만들고 나서 오른쪽 61쪽에 가면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영문을 한 박스 더 밑에다 만들래요. 5번에 보면은 그렇게 복사된 내용을 우리말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잘못 고치면 위험하거든. 과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려는 드릴 테니까. 자, 쓰셨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 이 부분에 이 부분, 얘가 제목이고, 이 제목 밑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앞자리에다 놓고 탭키 한번 누르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 수준이에요. 아래 한글에서는 수준 내리기 올리기를 화면 저 끝에 가서 서식에 가서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탭을 누르면 앞자리에다 놓고, 글자 사이에다 놓고 탭을 누르면 글자가 밀려나가니까 안 되고, 앞에다 놓고 탭을 누르면 이 수준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누르면 둘 다 이 수준이 되죠.
다시 보세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58쪽에 보셔서 58쪽 제목 쓰고 엔터 눌러서 the main 하고 쓸 거 아닙니까? 이때 탭키를 누르고 쓰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써놓고 나서 탭키를 누른 것 뿐이고요. 탭키를 누른 거고, 그때 이렇게 탭키를 누르니까 안으로 들어간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글자도 우울증 밑에 의욕, 여기도 탭키 누르고 감정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탭키 눌렀는데 가로 일자가 안 나옵니다. 얘가 안 나왔어요? 네. 이 전체를 클릭해 보세요. 박스를. 얘가 이 제목은 글자가 크고 안에는 작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클릭하고 나서 글자를 작게 만들 거예요. 56페이지 보면 큰 제목 문단은 굴림 24에 진하게 1.5줄이고 이 본문 글자 작은 글자는 굴림의 20에 그냥 1.5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선택해 가지고 홈에 와서 굴림의 20에 그 다음에 줄간격, 여기 줄간격, 여기 줄간격이 있다. 줄간격이 와서 1.5줄. 그러니까 굴림의 20에 1.5줄을 만드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줄에 있는 애들은 빼기 줄이 아니라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빼기가 여기가. 그럼 서식에 있나요? 자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굴림 20가가 옆에 보면 점점점. 안 그래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눌러 보시면은 요런 거 있다. 전체를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체를 큰 글자든 작은 글자든 다 20에 굴림에 1.5줄로 만들고 글머리 기호를 다 똑같은 거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만 24에 진하게, 얘는 기호가 요거죠. 이 제목은 24에 진하게 굵게, 기호가 요거잖아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나요. 응? 네. 그러니까는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쓰고 우리말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는 어떤 걸 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책에서는 얘를 책에서는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말로 고쳐 쓰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영어에다가 제목을 꾸미고 엔터 쳐가지고 탭키 눌러서 밀어넣고 나서 글머리교 맞추고 해서 영어를 다 쓰고 나면 영어 한 박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더 만들고 우리말을 고치라는 거죠. 책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번거로워요. 그냥 다 쓰세요. 쓰시고 나서 여기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박스가 줄어들면은요, 글자가 작아집니다. 이 글자가 작아진다고, 박스가 줄어들면. 그래서 이 글자가 커야 돼요. 박스가 커야 돼. 근데 여러분 글자를 쓰다 보면
이 박스를 벗어나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엔터 자리가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 위험한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를 좀 더 크게 해놓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영어하고 우리말을 자세히 보세요. 영어 문장이 잘려 있죠, 중간에. 여기다 그림을, 동영상을 가져올 건데, 여기다 예를 들면 보세요. 동영상을 이만한 걸 하나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올 건데, 글자가 가리주면 안 되죠. 글자가 잘려야 되잖아.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디프레션 해가지고 이즈라는 단어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려요?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글머리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쉬프트 엔터. 쉬프트 엔터를 치면 그 저기 SY 들어간 자리에서 쉬프트 엔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할 때 얘는 그냥 거기에서 쉬프트 엔터 치면 줄이 자동으로 이렇게 강제로 바뀌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서는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끔 글을 써야 되고, 여기는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쓰긴 썼는데 동영상 이만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데일리 다음에 여기 펑션도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자가 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줄을 바꾸는데, 이때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문단, 요 글머리 기호라는 화살표가 붙어 있는 이 목록 안에서 줄만 바뀌어요. 컷을 어디다 놓고? 커서는 보세요. 원래는 여기 이즈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디프리션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즈를 썼죠. 그 디프리션 다음에 쉬프트 엔터 치면 한 칸 집어 쓰고 i가 들어가니까, 이즈가 들어가니까 i 앞에다는 쉬프트 엔터 치면 i에서 잘리겠지 뭐. 이즈 다음에 글자를 쓰다가 줄이 바뀌어야 되겠다. 쉬프트 엔터. 또 글 쓰다가 쉬프트 엔터 쳐서 줄 바꿔서 또 글 쓰고. 이렇게. 영어가 4줄이 들어가는 셈이죠. 4줄. 펑션 다음에 점이 없네. 습관적으로 제가 점 찍는 걸 잘하는데 여기 점 찍으면 감점돼요. 마침표 찍으면 없더라고. 이런 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는 해결이 됐는데, 우울감 틀렸나? 맞죠? 대본감은 있어도 우울감은 없나? 그래서 틀렸나? 자, 이제 여기다 동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왼쪽에 보면 동영상 삽입하라고 나와요. 삽입. 오른쪽 끝으로 가면 비디오. 그러면 원래 비디오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 문서 안에 있는 비디오 샘플에서 가져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가져와야 돼? 내 문서에 있는 ITQ에서 가져와야죠. 근데 우리는 ITQ가 어디 있다? D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여기서 ITQ 픽처에 가면 떡하니 있죠. 얘를 삽입을 누르면은요, 동영상이 이렇게 떡하니 생겨요. 너무 크죠? 그럼 줄이세요. 얼마큼? 여기 들어가게끔. 이렇게 크면 안 돼. 얼마큼이냐면요, 한 3줄 정도. 영어 3줄 정도에 맞춰서 3줄 좀 넘어도 되겠다. 요 정도 크기로 대략 맞춰서 거기다가 줄여서 넣으셔야 돼. 얘 플레이 누르면요, 막 말 달리는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석유도 아직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재생하시려면 여기 플레이 누르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얘를 클릭해도 재생은 돼요. 재생은 되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비디오 도구 재생에 가보면 반복 재생하라고 돼 있고 자동 실행하라고 돼 있죠.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은 보이는데 자동 실행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아까 클릭할 때라고 돼 있어요. 시작이. 그럼 제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얘를 클릭해야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자동 재생이라고 바꾸래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 화면으로 이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오면 잠깐만, 얘가 왜 이런데? 자동 실행 돼 있죠? 자동 실행 되고 있잖아. 안 되나? 되고 있죠? 알아서 자동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동 재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자동 실행하게끔 해놓고 나머지는 클릭해서 실행하게끔 하면 되겠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재생이라는 메뉴 도구에 가서 원래는 클릭할 때라고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하던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을 클릭해야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생이 다 되면 시간이 뭐 3분이든 30분이든 재생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재생하고 나면 멈춰요. 근데 자동 반복 재생이라고 체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복해서 재생이 되겠죠. 대략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 실행을 누르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화면에 넘어가자마자 바로 재생이 된다는 뜻이겠지. 요렇게 해놓으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거하고 클릭하고 제거하고 삽입 비디오 ITQ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이거 그 시험장에도 이 동영상이에요. 똑같은 동영상 불러오라고 하니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삽입 눌러도 되고, 너무 크니까 줄이고 대략 3줄 정도 좀 벗어나게끔만 하면 되고, 요 박스 안에 글상자 안에 박스에다가 대략 놓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과 연관된 메뉴가 2개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재생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반복 재생, 그리고 또 하나 클릭할 때 실행할 게 아니라 자동 실행해서 시작하게끔 해라 라는 항목 2가지를 설정하라고 써 있으니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안 되네. 여기 여기가 안 된다고? 얘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클릭. 동영상을 클릭해야만이 동영상 메뉴로 연관된 거니까 나올 거고요. 동영상 클릭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기 재생해.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66쪽에 보시면 이제 표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를 쓰는 난이 아니라 표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표 집어넣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돼요. 차트 집어넣을 거면 이거 클릭하면 차트가 되고, 아까는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어서 얘를 지운 것 뿐이고요. 글자를 써야 되니까, 글자는 그냥 썼고, 아까 두 번째도 사실은 여기 뭐로 돼 있었냐면 이렇게 글 쓰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한 것 뿐이에요. 여기는 글 써야 되니까 쓰면 되고, 여기는 표 눌러서 만들면 되죠. 자, 뭐라고 떴습니까? 열, 행, 열이 뭡니까? 칸이에요. 칸. 행은 줄이고요. 그럼 얘는 몇 줄 몇 칸, 몇 줄이죠? 칸은 2칸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표예요. 여기는 그 도형입니다. 도형.
그리고 여기 위에는 또 도형이 2개씩 붙어 있어요. 세트로요. 우리 문제도 보시면 원인 증상이란 도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각진 거 하나 하고 마른 목골 도형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개가 세트로 된 도형이 하나 붙어 있고, 요 왼쪽에는 그 모서리가 각진 것처럼 해서 3세트가 3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빼면 알맹이는 2칸에 3줄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칸은 2개고 행은 3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너무 넓지 않아요? 그럼 대략 줄이세요. 대략 줄여가지고 대략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크기는 이렇게 늘리시면 되죠. 뭐. 글자를 쓰세요. 글자를 썼더니 너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엔터 치시면 돼요. 이거는 강제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한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에 뭐 산림 경영에 대한 다음에 엔터 치면 되고, RMU의 경우 엔터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돼요. 쉬프트 엔터 안 쳐도 돼요. 여기는요 그냥 엔터 쳐도 되고, 쉬프트 엔터 쳐도 이상은 없고요. 자, 그럼 볼게요. 너비가 요만큼 나오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너비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가운데 정렬 아닙니까?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보셔야 돼. 이거 어디야? 여기 이렇게 와 있죠?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에 와 있잖아요. 여기 중간.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 요 세 줄은 병합되어 있죠. 여기 보면 병합이 어디 있노? 아, 여기도 있네. 위쪽 아래쪽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자, 블럭 잡아서 위쪽, 중간, 아래쪽 중간에 놓으시면 되고, 오른쪽 이 세 줄은 여기 병합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은 좀 넓게 해주면 되고, 오른쪽은 좀 넓게 해주면 되고. 아, 그럼 여기 맞았다. 여기는 도형이 3개가 들어갈 거예요. 도형 3개가 들어가니까는 위에는 또 도형이 이렇게 하나 둘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요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표의 크기는. 자, 그리고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블럭 잡아서 도둠 18포인트 깜장색. 검정이란 말은 없죠? 문제지에. 그래서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땠어요? 하얀색도 보였잖아.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얀색이 있느냐? 머리끌 행 이런거. 얘를 선택을 하면 알아서 검정이 되긴 해요. 줄무늬 행 뭐 이런거 있죠. 줄무늬 행. 요약행. 요약은 아래쪽과 오른쪽을 요약이라고 하고, 머리끌은 제일 윗줄을 머리끌이라고 부르고, 첫째 열은 왼쪽이고, 마지막 열은 오른쪽이고, 줄무늬 열이면 색깔이 지그재그로 옆으로 나가는 거고, 줄무늬 행은 색깔이 지그재그 위아래로 나눈다는 거고. 여기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 색깔이 어떤 색깔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어요? 말 없죠? 없으면 뭐 아무 색깔을 해도 되지. 이런거? 이런거? 이건 아니겠다. 이런거? 이런거 하면 되겠네. 줄은 쳐져 있잖아. 줄은 검게 쳐 있든지 어떻게 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줄이 허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줄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회색이든 하늘색이든 빨간색이든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줄이 허옇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에도 색깔은 칠해져 있으니까 무슨 색인지 몰라도, 그럼 여기 디자인에 가서 뭐 이런 걸 하시던 저런 걸 하시던 뭔가 하셔야 안에 색깔이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아무거나 뭐만 건들지 말고. 굴림? 도둠 18포인트 검정이라는 것만 우리가 해주면 되고, 뭐 색깔이야 뭐 맞추면 되죠. 꼭 이 색깔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도형이요. 먼저 삽입 도형에 가면 왼쪽에만 각이 진 도형이 있어요. 아니다, 오른쪽 아래도 각 졌구나.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그건데? 이렇게 된 거. 각은 돌리면 되죠. 이렇게 돌리면 되죠. 이렇게 회전하면 되잖아요. 회전. 이렇게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가 각이 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죠? 조용히 가서 여기 있다,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은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 원인, 도형이 흰색이 들어가니까 색깔도 글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에도 도둠 18포인트 깜장, 표 안에도 도둠 18포인트 깜장, 여기 이 안에 들어간 글자도 표 안에 들어간 글자도 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도둠에 18포인트에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딱 맞죠. 이렇게 색깔은 모른다 그랬어요. 색깔은 무슨 색인지 몰라요. 우리가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색깔을 칠하는 이유는 없어요. 다 같은 색깔로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 두 개를 블럭을 밖에서 잡아가지고 컨트롤 쉬프트에서 옆으로 하나 똑같이 복사해서 해주면 하나 더 생기고, 이제 글자만 뭐 하면 돼요. 글자만 고치면 되지 뭐. 그러면 두 개 도형 똑같이 두 세트 만들었죠. 여기 있는 두 개 도형은 색깔에 대한 명시는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두 세트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 되고, 왼쪽에는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처리하라고 써 있어요.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색깔인지는 명시를 안 했으니까 선형 아래쪽이라는 지시사항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도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삽입 도형에 가서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될까요? 저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사각형인데 위에 각이 져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사각형 중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얘를 오른쪽 벽에다 붙여 가지고 왼쪽을 이만큼 늘려봐야지.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각형이. 여러분 도형의 크기를 조절이 잘 되세요? 크기를 조금 마우스로 당기려 그러면 콕 하고 내려가고, 올리려 그러면 퀵 하고 올라가고, 안 맞죠? 그럴 때 Alt키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은요 아주 물 흐르듯이 크기가 조절이 돼요. Alt키 눌러서.
그럼 이런 도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개 도형이 아직 글자도 안 쓰고 색깔을 안 꾸몄지만은 어떻게 꾸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라데이션 처리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개를 블럭 잡아가지고 얘도 글자는 도둠 18포인트 검정이에요. 얘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직 글자는 안 썼지만은.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채우기 할 건데, 채우기. 그라데이션이라고 있네, 여기. 그러면 밝은 그라데이션이에요? 어두운 그라데이션이에요? 몰라. 그건 몰라. 근데 색깔이 약간 뉘리끼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푸른색에다 글자 쓰면 잘 써질까? 그러니까는 그냥 노란색을 먼저 찍으세요. 노란색을 찍고 그라데이션을 어두운 그라데이션인데 어느 방향이래요? 토형 아래쪽. 어두운 쪽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아래 방향 쪽 어두운 그라데이션이에요. 아까는 푸른색 계열이기 때문에 얘가 푸른색 계열이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짙은 색으로 돼 있으면 검정 글자를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밝은 색을 하라는 거죠. 밝은 색. 이런 게 밝은 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에 가서 턴형 아래쪽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아래쪽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글자만 쓰면 되죠. 뭐. 심리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신체적 원인.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도형 모양만 맞추시면 되고, 색깔은 어차피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런데 여기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저 상단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좀 좁게 해놨네요.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바짝 붙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 한번 블럭 잡아보세요. 표를 아까 제가 색깔을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에 가서 마음대로 막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마 스타일이 어디야? 여기 있다. 테마 스타일 강조 3. 이거 하려는구나. 하려는 대로 하면 되겠지 뭐. 그런 말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하면 되고. 여기 보니까 문제지가 테마 스타일 강조 5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우리는 테마 스타일에 강조 1, 강조 2, 강조 3 클릭, 이렇게 하면 정답.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배워서 그냥 기능을 하나씩 천천히 배워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폭격을 하니까 지금 멍하실 수 있어요. 자,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우리 표 만들었죠? 그리고 무조건 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66페이지 아래 그림 보세요. 표를 무조건 작성하고 글자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는 글자가 굵게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검정색으로 들어가죠. 알아서 들어가기도 해요. 중간중간에 엔터 치면 되고요. 오른쪽 여기서는 블럭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표 스타일 아까 강조색 뭐 테마 스타일 강조 3 이거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면 되고, 알아서 검정색으로 변하고. 근데 뭐는 해줘야 돼? 글꼴 도둠에 18포인트는 해줘야지. 이건 해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단에 큰 도형, 작은 도형, 안에 있는 도형, 그리고 글자 쓰는 거. 그래서 요 두 세트를, 요 두 개를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글자 고치면 돼요. 또 왼쪽에는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 가지고 고치면 되고 글자 고치면 되고. 자,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요. 이렇게 표 만들기 눌러가지고 몇 칸인지 몇 줄인지, 우리 책에서는 2칸에 3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미리 늘려 놓으세요. 미리 조정해 놓으세요. 위치를 이렇게 대략 맞추는 거야. 그래서 글자를 썼어요.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타일 바꾸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글 행이니 줄무늬 행이니 이런 거는 생략하고, 그럼 글자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글자가 위에 들어가잖아, 커서가. 그러니까 블럭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에 오게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럼 글자가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도형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두 개 블럭 잡아서 하나 만들고, 이쪽 도형 만들어서 꾸미고 나서 복사해서 글자 꾸미고. 그 미세하게 조정할 거는 조절해 주시고, 그것이 69쪽 70쪽 71쪽 72쪽에서 쭉 하니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2쪽에 5번 볼게요. 우리 본래 보세요.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있어요.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 일반적으로 도형을 그리면 하얀색 글자가 들어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하얀색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그 매번 도둠으로 하라고든지 굴림을 하든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도형을 만들어 놓고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요. 글자는 검정으로 칠해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쓰면 검정색 도둠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해요. 그게 72쪽에 가운데 5번 그림이에요. 선을 그리고 도형의 모양은 상관없어요. 도형의 색상, 도형에 들어간 글자, 글꼴, 색깔, 이걸 만들어 놓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런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쓰면 검정색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 색깔을 제가 노랗게 칠해버려요. 그리고 얘를 기본 도형으로 바꿔버려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도형을 어떤 도형에도 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나서 하면 노란색이 나오고 글자는 검정색이 나와요. 기본으로 아예. 원래는 파란색 바탕에 희글씨였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 이제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강사 자리는 어때요? 껐다 키면 원위치가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오신 선생님이 뭐 모르시진 않겠지만은, 전 시간에 선생님이 노란색에 검정 글씨로 바꿔놓고 기본 설정 해놨구나 하고 알겠지. 저는 이거로 하면 안 되고 원래 그림대로 얘를 기본으로 만들어 놓겠지. 그래야 이제는 도형을 글자를 쓰면 하얀색으로 들어가. 이 기본이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 생각하지 말고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딱 만들어 놓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항상 도형을 그리면 검정 바탕에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가 나오겠지. 매번 그릴 때마다. 뭐 다음 사람한테 지장 주는 것도 아니겠지 뭐. 네? 원래 돌리려면 원래를 모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를 안 지웠어요. 얘를 안 지우고 가만히 두고요, 다른 도형을 막 건드려요. 그래갖고 얘 색깔을 막 이렇게 만들고, 글자 색깔은 막 빨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뭐 왕창 크게 하고, 글꼴은 괴상 망치간 거로 해놓고, 그럼 이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를 기본으로 딱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도형을 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까 이 도형이 있었네, 물방울 도형 같은 거. 글자를 쓰면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원래는 요거였잖아. 원래는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걸 안 해놨어. 안 해놨으면 원래 값을 알아야죠. 이 원래 값이 뭐였죠? 도형 채우기가 약간 푸른색 이런 거였나요? 이게 헷갈리죠. 어떤 건지. 그럼 대략 이거라고 치고, 글자는 무슨 색깔이었죠? 하얀색이었죠. 글꼴의 크기는 원래가 얼마였지? 글꼴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 다른 컴퓨터에 가서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걔를 저장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도형을 불러와서 그걸 기본으로 설정하면 딱 끝나지. 내 거 망쳤을 때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거는 안 가르쳐요. 기본 도형을 설정해 놓고 나서 원위치를 못 돌린단 말이야. 색깔이나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는. 근데 책에 있단 말이야.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연습하다가 기본 도형 설정을 딱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럼 해서 좋은데 원래도 돌리려니까 이제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셔서 편리한 건 있는데 되돌아오기가 힘들까봐. 보시면 13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도형, 상단 도형 그리고, 여기 상단 도형 그리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 그리고, 이런 도형을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마무리 지면 되겠지 뭐. 선생님, 그게 선 굵기 아닌 것 같은데? 예? 선 굵기. 선 굵기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뭔가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66쪽에 가보시면 문제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내용은 다를지라도 도형과 도형 요거 도형과 왼쪽과 상단에 있는 거, 위쪽과 상단에 있는 도형과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도둠 18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글자의 색깔은 명시를 안 했죠. 깜장으로 보이니까 알아서 깜장으로 하겠지. 이걸 허옇게 칠하면 안 되지. 이 글자 색깔이 허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허연색으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굳이 허연색으로 하실 분이 있을래나 몰라. 그 다음 상단 도형에는 두 개 도형으로 조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합을 안 하면 틀리는 거고, 점수를 윤곽선, 도형, 윤곽선, 테두리. 선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 선에 대한 지시사항이 여기 없잖아요. 없으면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윤곽선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물방울이면 예, 여기 보면 요 테두리 선이 보이잖아요. 그거 피트 뭐 하는 그 테두리 선 여기 지금 요렇게 할당 배출권, 뭐 JI 크레딧, 뭐 메커니즘에 보면 요렇게 박스에 보면 테두리 선이 보이는데 흑백 문제지니까 허연 거든 검은 거든 둘 중에 하나 보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선 윤곽선을 다 깜장으로 바꾸면 깜장으로 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두께? 들어와요. 두께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 책에 보면 아, 이건 해설이 그런 거고, 해설이
이 책의 저자가 해설을 그렇게 막말로 그따구로 해놓은 거고 4분의 3포인트라고 해놓은 거고 얘가 4분의 3포인트 2분의 1포인트 우리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이 책은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예뻐 보이니까 하라는 건 이유는 있어요. 쓸데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 실무적으로 나가시려면 이 글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테두리선 보세요. 이 테두리선이 깜장했을 때하고 빨간색이었을 때하고 또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때하고 얇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만 지켜준다? 글꼴 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거, 선형 아래쪽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꾸미는 거,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안 하는 게 편하지.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출제본부에서 도형의 색깔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인 공개적으로는 표현을 안 해놓고 저희들 전문 강사들한테 색깔은 두 개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색깔은 건들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귀뜸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강사들만 알아요. 일반 강사는 모르고 ITQ에 소속되어 있는, ITQ 시험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감독으로 나가는 강사들만 알아요. 우리 센터에 ITQ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다 공인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사가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세세한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채점 기준이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만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미시면 돼요. 꾸미시면 돼. 도둠을 하라고 했는데 도둠 안 하고 굴림으로 하면 틀린 거고. 그런 것만. 자, 페이지 쭉 넘겨서요. 페이지 쭉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80쪽에 차트로 들어갈 건데, 차트는 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좀 많아서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는 엑셀이 필요해요. 우리 엑셀 안 배웠지만 엑셀을 할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몇 년 미국, 러시아 해가지고 숫자 값이 보이잖아요. 이 값을 엑셀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차트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테고, 차트는 조건이 많아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얼추 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한 시간 더 넘기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뒤에 있는 모의고사를 또 쭉 풀어 보실 겁니다. 그럼 다음 주가 오늘 첫째 주였죠? 파워포인트 이번에 첫째 주 했죠? 다음 주 둘째 주 하고 모의고사 풀고 셋째 주에는 관행도 문제에서 가져와서 또 풀어보고, 그럼 파워포인트는 하면 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양은 우리 한글보다 좀 빨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디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하시다가 안 되지만. 그럼 또 개별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3주 만에 파워포인트 끝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겠죠.